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한번 EM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K-민스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이거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머리로는 왠지 EM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 가슴으로는 이렇게 참 이 EM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얘기가 어떻게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런 거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한번 그것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심플합니다. 이 E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M 알고리즘입니다. 해서 우리 레이턴트 베리어블을 이용해 가지고 한번 배우는 과정이 이 러닝이라는 것을 하는 과정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과 클러스터링 모델의 차이점을 본다고 하는 것이 바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유무라고도 봐도 사실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셋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X라고 하는 피처의 그러니까 뭐 써니, 웜, 레이니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개의 피처들 중에 어떤 것들은 잘 관측이 되어져 있고 어떤 것들은 이제 관측이 안 된 피처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레이턴트 피처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잘 옵저브되는 그런 데이터 포인트들의 애트리뷰트 베리어블들입니다. 근데 Z라는 것은 히든 되어 있는 레이턴트한 암묵적인 잠재되어 있는 그런 베리어블들을 Z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 파라미터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는 사실은 여기 Z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Z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X와 세타의 관계만 있었고 세타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었고 X는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X를 이용해서 세타를 구하면 된다. 즉 세타 이꼴 X를 이용한 어떤 수식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충분히 문제가 풀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인 것입니다. 근데 클러스터링 문제는 좀 다릅니다. 클러스터링 문제는 뭐가 다릅니까? Z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Z라고 하는 히든 베리어블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타 이꼴 X와 Z가 섞여져 있는 어떤 수식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모르는 녀석이 이 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르는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이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에서는 필요하게끔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생각을 해봅시다. Px 바 Z, 세타가 기분일 때 X의 확률을 우리가 뭐 높이고 싶은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되어 있는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인트가 있고 조인트가 Z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즈 아웃한 것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로그로 해보겠습니다. 로그를 취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속에다가 이 서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옛날에는 이 Z라고 하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마지널라이즈 아웃하지 않아도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로그를 치고 서메이션이 없이 바로 P가 들어오면서 X바 세타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클러스터링, 언슈퍼바이즈드 모델이 되니까 요 속에 이런 식으로 마지널라이즈 아웃하는 서메이션이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Z에 대해서 서메이션 아웃하려고 하는데 로그 밖에 서메이션이 있는 건 좋아요. 로그 밖에 서메이션이 있는 건 좋습니다. 로그 속에 서메이션이 있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미분해가지고 뭐 이제 옵티마이즈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이 잘 쉽게 안 풀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수식들 잘 살펴보면 로그가 있으면 서메이션이 로그 밖에 있지 속에 있는 경우는 잘 없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상당히 프로블럼이 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의 로케이션과 로그가 이 ln이 있는 요 자연 로그 있는 요 파트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계산 옵티마이즈하기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Z도 모르는 녀석이 T 나와가지고 이번에 예전에 X만 있었는데 이제 Z라는 녀석이 T 나와가지고 Z도 모르고 세타도 모르는, 옛날에 세타만 몰랐는데 Z도 모르고 세타가 모르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옵티마이즈 하기는 해야겠는데 이 Z와 세타를 이터러티블리 옵티마이즈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EM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이 텀들끼리의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인터랙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언제나 그렇듯이 이 EM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추가적인 이해가 밑재료가 좀 필요합니다. 이 밑재료를 한번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우리가 준비할 것이 바로 뭐냐면 젠슨스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얘기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젠슨스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 컨벡스한 케이스와 컨케이브한 케이스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함수가 컨케이브한 모습이다라고 하면은 그 모양은 예를 들면 이 내부를 평균해가지고 뭐 서메이션 해가지고 평균해가지고서 그 함수에 집어넣은 거랑 그 함수에서 나온 값을 또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뭐 평균 같은 걸 내 가지고 비교한 거랑 보면은 이 인풋을 요렇게 한 것이 더 좋다,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요렇게 되고, 컨케이브한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되고 컨벡스한 경우는 부등호 방향이 요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런 케이스를 한번 볼까요? 요런 케이스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요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의 중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의 어떤 중점이라고 하면 뭐 한 이쯤 될까요? 이쯤 된다고 하면 뭐 요 정도 위치쯤 되겠습니다. 요 정도 위치는 요렇게 해가지고 입력값의 중점을 찾아가지고 보면은 요 함수인 거죠. 입력값의 중점을 찾아가지고 함수 위치를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 값이 되겠다. 요 값이 되겠다.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요 값으로 나온 함수의 값과 여기는 별표로 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함수의 요 값의 평균을 내보니까 선을 그어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이쯤 여기 위치가 있더라. 그것은 이 함수에 있는 값을 합쳐가지고 값을 만든 것보다 지금 항상 큰 위치에 존재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즉 그렇게 되면 이것은 어떠한 형태가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 함수를 먼저 계산하고 평균을 취한 것이 더 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먼저 평균을 취해가지고 인풋 값으로 쓴 것이 더 작은 값이 되는 것이죠. 즉 이것은 컨벡스한 케이스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통해 가지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 또 하나 더 양념을 약간 치자면 로고는 컨벡스한 합니까? 아니면 컨케이브 합니까? 예, 맞습니다. 컨케이브 하죠. 자, 우리 한번 여기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px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관심이 있는 것이죠. 레이턴트 베리어블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의 관심사는 x바 세타이기 되겠습니다. x 기본 데이터 셋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 셋에서 세타를 옵티마이즈해서 알아내는 것이 머신러닝의 에센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것을 그냥 p 값으로 해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로그를 취해줘도 마찬가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라인이었습니다. 로그를 넣어서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로그 라이클리후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을 지금은 이제는 unsupervised 러닝을 하는 상태니까 Z라고 하는 latent variable이 있습니다. latent variable, marginalize 하는 정보를 요 속에 로그 라이클리후드에 이렇게 넣어주게끔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going nowhere 하죠. 어디로 뭐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뭘 하나 더 introduce 하냐면은 QZ라고 하는 것을 더 introduce 하겠습니다. 그냥 곱하고 나눴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렇게 착착 하면은 요거랑 동일한 값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겠다. 자,
요렇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젠슨스 이니퀄리티를 활용을 하는 것인데 근데 로그는 컨벡스합니까? 컨케이브합니까? 컨케이브합니다. 그래서 컨케이브한 케이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컨케이브한 케이스를 쓰면은 이 속에 있는 점들을 웨이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넣은 것보다는 것은 이 로그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넣은 것보다는 항상 크다. 이 여기서 보이는 이 A 값이 QZ 값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 X 값이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그래가지고 컨케이브한 로그 펑션은 항상 이것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항상 이니퀄리티로 요게 요것보다는 항상 크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더 이상 고잉 노웨어 했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요 뒤에 있는 파트 이렇게 이니퀄리티를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로그 내부 내용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로그에서 뭔가 하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 성공적으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있었죠. 하지만 그 희생양으로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이거는 이퀄이 아니라 인이퀄리티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그럼 활용해가지고 얘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니퀄리티는 아쉽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요 뒤에 있는 내용을 갖고 조금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요 밑에 로그에다가 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뺄셈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뭐 약간의 이건 재미삼아 하는 디스커션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뒷번째 있는 요것은 무엇이랑 상당히 닮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요 뒤에 있는 것은 엔트로피랑 또 상당히 관련이 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엔트로피 관련된 내용이랑 유사한 형태가 되어 있죠. 다만 여기서 전제 조건 하나 있으니까 뭐가 전제 조건이 됩니까? 요게 엔트로피가 되려고 하면 여기서 Q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정의된 함수였지요. 하지만 우리는 제약이 필요합니다. 엔트로피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Q라는 것이 확률 밀도 함수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 제약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 뒤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 포맷을 보니까 뭡니까? 이거 웨이티드 썸 형태죠. 웨이티드 썸 형태인데 QZ라고 하는 것을 어떤 코에피션트로 한 expectation 값이 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고 요 뒤에 있는 파트는 QZ가 확률 분포 함수라는 것을 감안한 상황에서 이렇게 엔트로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 expectation 플러스 엔트로피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Q 세타 콤마 Q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Q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Q가 확률에 대한 함수다라고 하는 그 오로지 하나만 가정을 했을 뿐이지 Q가 노말이 돼야 된다. Q가 뭐가 돼야 된다. 그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어떤 형태의 Q에 대해서도 Q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도 Q가 어떤 종류의 분포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요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모양을 잡아가고 있다. 그죠? 하나는 expectation 형태가 돼 있었고 하나는 엔트로피 형태가 돼 있었는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뒤에 있는 이건 결국엔 inequality이지 않습니까? inequality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inequality의 요 밑에 있는 것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착 올려주는 겁니다. 최대한 요것을 맥시마이즈 팍 시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로그 라이클리드 px 바 세타는 이것보다는 커야 되지 않습니까? 즉 이거를 맥시마이즈 시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거를 올리는 것은 요거를 올리는 것과 올리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definitely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inequality이기 때문에. 하지만 lower bound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값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 lower bound를 그러니까 올려보는 lower bound를 타이트하게 만들어준다, 옵티마이즈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요 뒤에 있는 Q 함수를 옵티마이즈하는 내용이 되겠죠.